반려견을 이해하고 나를 바꾸는 도구 팟캐스트. 봄입니다. 그렇죠. 날씨 엄청 풀렸어요. 네. 저희 미국은 여기 저희 있는 볼티모어는 20도 가까이 찍었었습니다. 정말? 한때 며칠 전에. 24도까지 올라갔어요. 진짜 24도입니까? 네. 초여름 날씨. 네. 근데 저 깜짝 놀란 게 공원을 딱 나갔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전날까지 막 패딩 입고 있던 사람들이 뭐 반바지에 반팔에 반발 막 탱크탑도 나왔습니다. 끝나시. 캘리포니아인 줄 알았어요. 안 가봤는데. 지금 한국은 아직도 뭐 영화를 찍었다 말았다 이러는데 그렇죠. 이곳은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네. 아니, 밖에 나가보지 않아도 날씨가 풀린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아는지 아나요? 어떻게 할까요? 공원에 갑자기 개와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진짜 눈에 띄게 증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공원 다니다가 제가 이제 좀 의문이 든 게 처음 왔을 때랑 지금이랑 계속 똑같은 장면인데 이 공원에 가면은 이제 그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항상 남의 개들을 보면서 질문을 해요. 너네게 뭐 좀 이렇게 프렌들리하니? 네. 괜찮니? 네, 그죠. 뭐 그게 아니면은 애초에 말을 섞기 싫으면 멀리 서서 떨어져서도 다녀요. 그렇죠. 그죠. 떨어지는 것도 뭐 한참 떨어져서 구경하죠. 맞아요. 네, 가까이 안 오죠. 미국에서 아니죠. 한국에서 보기가 좀 드문 광경이죠. 뭐 우리나라가 이제 뭐 좁게 생긴 이제 이런 구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선은 걔한테 뭐 막무가내로 다가가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것도 기본 예인데, 그죠? 그렇죠. 큰 차이입니다. 이 PD가 이제 공원 다니시면서 그 차이를 계속해서 느끼나 봅니다. 네. 저는 지금 또 이 PD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제 눈에 가장 띄었던 거는 개들이 보호자 옆에서 걸어가는 모습이 우리나라랑 사뭇 틀렸어요. 어떤 게 틀렸나요? 이게 리쉬가 팽팽하지 않고 느슨하게 이렇게 그냥 걸려 있어가지고 그렇죠. 루스리시 워킹이라고 하죠. 네, 걔가 아주 편안하게 그냥 뭐 옆에 새도 보고 냄새도 맡고 그러면서 그냥 편안하게 걸어가는 모습. 그걸 이제 행동적으로는 루스리시 워킹 느슨하게 걷는 거고 또 사회화가 잘 돼 있어서 감정적으로도 편안한 거고. 그죠. 근데 대부분의 보호자가 그래요, 개와. 그렇죠. 그게 그냥 뭐 훈련이 아주 잘 된 개만 그런 게 아니라. 교육이. 네. 그쵸. 저희는 훈련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습니다. 네. 교육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네. 근데 이 습관이라는 게 바꾸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조금씩 바뀌는 거기 때문에 사가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No 훈련, yes 교육. 그렇죠.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어땠었습니까? 그 차이점을 좀 비교를 하자면. 사실 일단 산책을 시키면서 리쉬를 메고 걷는 보호자도 여기만큼 많지도 않고. 네, 그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리시를 안 그런가요? 매면은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리시는 많이 이제 매죠. 근데 보면 이제 대부분 아무리 작은 개여도 막 땡겨요. 그렇죠. 앞으로 막 가고 있고 뒤에서 보호자는 막 쩔쩔매고 있고. 그렇죠. 저도 그런 보호자였고요, 한때는. 네. 저도 한국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쩔쩔매는 보호자들. 예, 줄 막 2, 3m 막 이상 막 쭉쭉 막 보호자는 끌려다니고 있고. 네. 말도 저 여기선 쩔쩔매는 보호자는 있긴 있지만 있지만 드물죠. 상당히 드물죠. 상대적으로 네. 그죠. 그게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런 지금 뭐 걔한테 다가서는 이런 인사 문화 그리고 루스리식 그의 행동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와 사뭇 다르다. 이런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알렉스의 독학다식. 네, 이런 문화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는 교육입니다. 교육. 그죠. 문화 다 교육에서 시작되는 거 아닌가? 뭐든지. 그렇죠. 사회적인 이런 문화는 당연히 이제 교육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이런 차이점들 분명히 교육에서 시작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와 미국은 교육이 다르다는 얘기야? 다르죠. 반려견 교육 이런 시스템이나 전반적인 인프라가 다르다는 얘기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한 번씩 짚어보죠. 어떻게 다른지.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요. 네.
또 누구 또 뒷담화까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리고 뭐 청취자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상황은 뭐 거의 알겠죠. 그렇죠. 뭐.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저변 문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하나씩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추구해야 될 이런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뭐부터 얘기하면 좋을까요? 저는 온라인을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서적부터 얘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프라인을 얘기하려고 그렇죠. 그랬는데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한 묶음이기 때문에 그 묶음은 좀 뒤로 빼고 부록인 서적부터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 유명한 온라인 서적 사이트가 어디 있습니까? 교보? 교보문고, 뭐 예스24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럼 미국의 유명한 서적 사이트는 어디 있습니까? 온라인. 아마존? 그렇죠. 아마존이 있죠. 예. 제가 이 프로그램 지금 이 방송하기 전에 교보문고 들어가서 반려견 교육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쳐봤어요. 네. 관련 서적이 몇 권 나왔을까요? 글쎄요, 요새 그 반려견 인기를 보면은 그래도 한 100단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100권. 100권. 그러니까 뭐 나 100건이든 200건이든 네. 뭐 그런 수준으로 그렇죠. 뭐 1000단위는 최소 아니지만. 100권 이상. 네. 네, 최소 100권 이상. 싸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너무 비관적인가 보다. 네, 비관적인 생각 한번 얘기해 보시죠. 난 5건이 안 될 것 같은데. 4가 정답입니다. 오! 7건 나왔습니다. 대단하죠? 참담하다. 이 반려견 시장이 이렇게 무슨 뭐 몇 조씩 막 쭉쭉 성장하고 있다는데 서적이 7권밖에 없는 건 아니고요. 더 뒤지면 더 몇 건씩 더 나오는데 우선 첫 페이지 딱 뜬 게 7건 검색이 됩니다. 반려견 교육으로 검색했을 때. 아마존은요? 아마존 우선 예상 2페이지부터 조금 잘해봐요. 독 트레이닝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가. 일단 1000단위 찍지 않을까요? 1000단위. 예. 상당히 이게 뭐하게 1000단위면 1000건도 1000단위, 9000건도 1000단위인데. 그러니까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좀 느낌이. 안전하게 네. 범위를 넓혀서. 싸는 저는 5,000건 이상은 될 것 같아요. 5000건이요? 네. 야, 그럼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면 7대 5000. 아까 5건이라고 얘기했으니까는 딱 1000배 더 많다. 미국이. 아니 왜냐면 제가 그냥 지나가다가 본 서적 관련된 그 반려견 교육 관련된 제목만 그래도 한 100여 가지 될 것 같거든요. 그 사가이 미국에 이제 반젠노블 다니는 걸 상당히 취미로 여기는데 네. 거기 갈 때마다 꼭 반려견 코너를 한 번씩 훑어봅니다. 그죠. 거기만 그래도 못해도 한 그쵸, 100, 200건 그쵸. 되니까. 예, 그 국내 그 교보문고와 그런 오프 서점입니다. 네, 그렇죠. 그쵸. 그렇죠. 뭐 국내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반젠노블이. 그러네, 네. 그러네. 아, 네, 수고. 한국 반젠노블은 안 가고 미국 반젠노블 많이 가시나 보네. 제가 그럼 답을 알렸어요. 아마존에서 제가 독 트레이닝 검색을 해보니까 한 페이지에 12개의 건수가 검색이 되는데 네. 100페이지까지 검색이 됩니다. 와. 1200건. 얼추 제가 맞았네요. 네, 그렇죠. 아, 대단하네요. 두 분 다 맞았습니다. 1000단위, 5000건, 그렇죠. 1000에서 맞아요. 9000건. 와, 근데 이 차이가 7건 대 1200건인 겁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어마무시한. 이게 서적이 일종의 이제 출판사로서 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돼야지 책을 만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알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우선은 이제 양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질적인 부분을 또 말씀드릴 건데, 네. 이 양적인 부분부터 진짜 지금 7건 대 1200건입니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이고, 이걸 사업적인, 시장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만큼 책을 읽는 인구가 없는 겁니다. 반려견 쪽에서. 네, 그렇기도 네. 하네요. 네. 그만큼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뭐, 개 키우는데 공부도 해야 돼? 약간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지배적으로. 그렇죠. 뭐 모르면 뭐 지식인 검색하지 뭐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그렇죠. 근데 뭐, 육아교육 책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려견에 대한 교육적인 이 니즈가 적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게 뭐 애완동물인데 뭐 공부를 해야 돼? 냅두면 뭐 먹이 주고 뭐 똥 치워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닌데. 이뻐해 주고 약간 이런 생각이 이제 팽배하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책이 없는 거죠. 그것도 그런데 또 다른 이유는 혹시 다른 그 방법으로 지식을 찾아보나? 그거 이제 온라인에 오프라인에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다른 방법들이 있잖아요, 우리 알고 있는 거. 네, 네. 보호자분들이 많이 하는 거.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조금 더 친근한 방법. 그렇죠. 그 이제 질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면 저도 이제 서점을 자주 가는데 국내에 있을 때 교보문고나 이런 데도 많이 가면 저도 꼭 반려견 코너를 갑니다. 그러면 책들이 정말 많이 잡아야 20권 반려견 관련된 책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래도? 진짜 많이 잡아야 어. 많이 잡아야. 이제 종로에 있는 제일 큰 교보문고를 가도
야 하다못해 그 교보문고 가서 오카리나 서적만 뒤져봐도 한 3-40권은 될 텐데. 오카리나요? 예, 악기 있잖아요. 아, 피처럼 생긴. 네. 난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예, 그 교본만 해도 한 20권은 좋게 넘을 거예요. 많게 종로에 있는 제일 큰 교보문고 가도 많게 잡아야 한 20권. 근데 여기는 동네에 있는 반지 앤 노블스 가도 200~300권은 있습니다. 미국은. 아, 그만큼 양적으로 많이 좀 더 봤을 때. 사람들이 찾는다는 그렇죠. 얘기기도 하죠. 그렇죠. 우선 질적인 부분을 보면요. 그 20권 중에 이 책은 정말 진리다. 돈 주고 꼭 사고 싶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책에 돈 쓰는 걸 아까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아깝게 느껴진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정답, 미안하다. 제가 왜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 반려견 관련 서적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금액으로 치면 저는 한 300~400만 원 이상은 샀을 겁니다. 반려견 관련된 서적만. 대부분 해외에서 산 책이고 국내에서 왜 안 사냐 딱 하면 저는 안 좋은 책도 사거든요. 참고를 하려고. 예, 왜 제 마음에 안 들어. 좋은지는 그렇죠. 또 알아야 되니까. 누구는 예.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네. 예.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근데 이건 이거 너무 아무 말인데. 근데 그게 그 한국 저자가 아니라 미국 저자일 경우엔 또 어떤 땐 번역도 좀 엉망으로 돼 있지 않나요? 그 얘기까지 하면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우리 한국 저자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네. 한국 저자 기준으로도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그리고 아직까지 교육적인 이 깊이가 덜하다 보니까 책 제목이나 아니면은 이 트렌드를 쫓아가고 책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번역서들 보면 책 제목은 그럴싸한데 내용을 보면 아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책들도 많습니다. 비극적이네. 네. 그거 보면은 와. 그 김밥 천국이네 이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좋은 책들도 많이 번역이 됐어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인사이드 오버 독 엄청 좋은 책이죠. 네네. 미국 베스트셀러였고 네. 누구의 책이죠? 싸가 잘 알 것 같은데 알렉산더 호로비츠. 그죠. 네. 그 지금 또 다른 책, 이 독스 퍼포즈라는 책을 또 제가 사가 읽고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책 그리고 돈 슈터독 같은 이 트레이닝이 있어야 될 이 바이블 같은 책 또 뭐가 있을까? 템플 그랜딘의 동물과의 대화. 그런 것들은 번역이 돼 있나요? 네,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고요. 이걸 쭉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들어보십시오. 스티븐 부디안스키의 개에 대하여. 오. 저의 인생을 바꿔준 책이거든요. 네. 개에 대한 생각을. 우리나라에 다 번역이 됐는데 다 절판됐습니다. 아, 나 그 얘기 할 줄 알았어.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이제. 그만큼 인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출력을 안 한다는 거죠. 네, 이거 무서워. 누군가가 또 이 큰 야망이라 뭐 큰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번역해갖고 출판사 돈 들여서 번역했는데 출간을 했는데 안 팔리니까 다 절판됐습니다. 슬프다. 그 작가가 다 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집에 이렇게 막 한 100권 쌓아놓고 손님 올 때마다 한 권씩 선물해서. 그래서 저 한국에서 이 많은 보호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저 추천 좀 해주세요. 책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책이 없습니다. 정말 비극입니다, 비극. 추천해드리고 싶어도 절판돼서 사실 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호자분들이 어디 중고 서점 뒤지고 어디 다른 사람한테 웃돈 줘서 막 살려고 그러고 막 그러시는데 되게 안타까워 보이더라고요. 정말 좋은 주옥과 같은 책들인데 근데 미국은 여전히 그런 책들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 놀랍지 않아요? 식자율은 우리나라가 더 높은데. 돈 슈터독은요 1984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여전히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반려견 트레이닝 관련해서. 그냥 거의 바이블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번역에 관련된 이 내용이 어떻게 또 잘못돼 있냐. 요거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네. 돈 슈터독 관련된 책을 보면은 이 영어 원문을 보면은 7장까지 있어요. 챕터 7.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행동학적인 조작적 조건 이런 내용이 쭉 있고 요 책의 핵심 중에 하나가 챕터 7인데 1984년도 나온 책인데 챕터 7 제목이 뉴 테크놀로지 클리커 트레이닝이에요. 그러니까 클리커 트레이닝을 처음 소개한 책이에요. 1984년도에. 84년도에 이미 딸깍. 그렇죠. 새로운 기술 클리커 트레이닝 챕터 7에 딱 마지막 챕터에 딱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이 책이 번역이 되면서 챕터 7을 날려버렸어요. 그럴 수도 있나요?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챕터 7을 날려버렸어요. 챕터 7이 없어요. 우리나라 번역서에. 엄청나죠? 만약에 그 클리커를 설명하는 챕터 7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클리커를 설명하기에 너무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 저 같으면 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공식적으로 번역을 허락을 받았으면 네. 그대로 다 해야 되는 게 번역 아닌가요? 그 더 놀라운 점을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이 반려동물을 교육하는 책이거든요. 이 돈 슈터독이라는 네. 책이 돈 슈터독 개를 쏘지 말아라 이런 제목인데 우리나라의 아이를 가리키는 긍정의 교육학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어서
대상이 걔가 아니라 아이로 바꿔버렸어요, 내용을. 세상에나 저장을 알면 아주 그래서 놀랄 일이네. 클리커가 그렇죠. 아이를 이제 클리커로 하는 건 조금 어색한데, 그러니까 클리커 챕터 7을 알려버리고. 이거 저자가 알면 되게 화가 날 것 같아요. 제가 저자를 3년 전에 만났습니다. 이 캐런 프라이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책을 제가 꼰지르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다시 한번 번역 한번 해보려고. 네. 그 당시만 해도. 네. 그랬더니 저자가 모르고 있더라고요. 알 수가 없죠. 한국말 아는 걸 일일이 또 한국말 모르는데 검토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러면 나중에도 번역을 허락을 안 하죠. 그런 좋은 저자들이. 모르니까. 네. 아유, 아무튼 우리나라의 이 서적 상황이 이런 겁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문제가 많네요. 네, 너무 안타깝죠. 네. 그럼 이런 양적, 질적인 차이가 당연히 문화를 다르게 만들겠죠. 우선 서적만 짚어봐도 이렇습니다. 네. 벌써 이제 저희 오늘 하루 팟캐스트 분량의 절반이 넘어갔습니다. 서적만 얘기했는데. 오늘 2부로 끊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온라인 쪽을 한번 봐보죠. 온라인. 온라인 우리나라 강국 아닙니까? 강국. 온라인 그렇죠. 강국. 세계 최고의 네. 인터넷 강국이지만. 네. 예, 지금 저희가 하려는 얘기는 이지만이죠. 이지만. 우리나라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온라인으로 어떻게 반려견 교육과 관련된 걸 습득할 수 있을까요? 보통 보호자분들이. 여러 가지 경로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요? 네이버 지식인?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교육 사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게 있나요, 업체에서 우리나라에? 뭔가 만약에 강좌를 뭐 온라인 강좌라는 반려견 온라인 강좌요? 보신 적 아직은 있습니까? 없나요? 아직 없군요. 시도는 있었습니다. 시도는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시도는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죠. 네, 시도는 있었는데 근데 대부분 보호자분들이 지식인 아니면 온라인 커뮤니티, 그죠. 반려견 관련된 커뮤니티, 선배한테 묻고 후배한테 묻고, 그죠. 그 후배 입장에서는 오늘 반려견을 입양을 했으면 일주일 된 사람도 선배고 2년 된 사람도 선배예요. 다 대단해 보여. 그러면은 자기도 맨 처음 물어봤으면서 한 2달 돼서 막 이거저거 얘기 들은 거를 또 새로운 멤버들한테 선배처럼 또 알려줘. 근데 그게 올바른 지시면 괜찮은데 대부분 그게 근거가 없죠 또. 그렇죠. 그리고 원래 그런 구전은 전해질수록 살이 붙고 원래 살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는 게 구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이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는 또 싸움도 엄청 많습니다.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서로의 네. 견해 싸움을 하고 그렇죠. 있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비전문가들의 모임이니까요. 네. 그것도 문제네요. 근데 올바르게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온라인? 정말 많아요. 네, 네, 어떤 게 많죠? 자가 한번 아니 경험을 알려주시죠. 제가 처음에 개를 키웠을 때는 한국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제 개를 키우면서 정말 고생했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다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고생한 거거든요. 근데 미국에 와서 뭐 중간중간에 궁금해서 내 개에 대해서 궁금해서 온라인을 찾아보면은 너무너무 자료가 많아서 내가 이거를 처음에 개를 키웠을 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자료의 출처가 어딘가요? 그러니까 다양한데요. 네. 일단 수의사 협회 홈페이지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의사들이 모여서 지식을 일반인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좀 아카이브 그런 개념인가요? 네,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냥 뭐 질의응답처럼 되어 있는 것들도 많고요. 그 한국에는 우리 보호자분들이 의료적으로 우리 강아지 개 건강 때문에 수의사협회 대한수의사협회 들어가고 지식을 얻어야지 이런 생각 가진 분 한 명도 못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게시판이 있나요? 대한수의사협회? 저도 찾아본 적이 없는데 부끄럽지만 근데 수의사들끼리는 이런 지식을 공유합니다. 왜냐면 보호자들이 물어보는 질문들 중에 공통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를 공유하는 사이트는 있습니다. 수의사들끼리는. 자기들만의 FQA. 그렇죠. 보호자 이런 거 물어볼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일반인들이랑 나눠야죠.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은 아무튼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구글 같은 데 치면은 expert opinion이라고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왜 미국 네이버도 그렇잖아요. 네. 네이버도 그렇죠. 네, 전문 지식이 그죠. 이런 게 생기긴 했죠. 그래가지고 되게 좋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를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는 용품부터 성장한 반려견 문화거든요. 시장이 커져 용품, 사료 이런 것부터. 근데 이걸 더 잘 팔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전문가 갖다 붙여야 돼요. 그렇죠. 전문가가 얘기하기론 이런 사료가 좋더라. 전문가가 행동학자가 얘기하기론 이런 장난감이 좋더라. 그럼 잘 팔려요. 근거 있는 장난감. 그래서 그거를 인포 커머스라고 해요. 인포메이션을 붙인 커머스다.
그런 쪽을 발달이 사람들이 이제 사업가들이 머리가 이제 회전이 되면서 몇 년 전부터 이런 포털, 반려견 포털 같은 게 생기고 그 진짜 포털에서도 반려견 섹션이 생기고 그래서 칼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쓰고 있고 이게 불과 이제 몇 년 안 됐어요, 국내에서는. 근데 전문가들이 본인들 경험과 지식 의견을 얘기하는 게 되게 긍정적인 거지, 고무적인 건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도. 네. 예. 근데 지금 사가 얘기한 것처럼 미국은 엄청 많습니다. 칼럼과 블로그와 이런 전문가들의 이 의견들이 쏟아집니다. 네, 정말 많아요. 그리고 뭐 기본 교육 이거를 영어로 이렇게 치면요. 웨비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웨비나가 뭔지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모르시는 청취자분들. 화상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그럼 전문가와 화상으로 1대1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1대1이 될 수도 있고 1대 네, 다대가 될 수가 있고 네. 웹과 세미나에 합성합니다. 괜찮네요. 웹을 통한 세미나.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렇죠. 그런 모이기 식으로 어려우니까. 원격으로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뭐 코스를 좀 들 수 있는 온라인 코스를 들 수 있는 경로도 많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팟캐스트랑 이 유튜브 비디오를 잘 만들어요 또.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많고. 미국에 이 팟캐스트 방송이 많습니다. 반려견 관련된. 국내 유일의 반려견 관련 팟캐스트 저희 도구루입니다.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박수 한번 치시죠. 그 유튜브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반려견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사회화 관련된 거를 영어로는 소셜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국내의 반려견 사회화 교육을 한번 검색해 보시고 영어로 뭐 소셜리제이션 for dogs 뭐 이런 식으로 개를 위한 사회화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네. 양질 뭐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유튜브에 쏟아진 컨텐츠들이. 근데 제가 얘기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요. 왜 제품이 더 퀄리티가 높아지려면 같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도 많아서 경쟁을 해야죠. 그죠.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판매자들도 경쟁을 해서 더 질적으로 좋은 걸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이 그래요. 그게 뭐 올바른 지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아서 판단은 소비자가 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 선택을 얻기 위해서 경쟁이 엄청난 나라죠. 네. 소비자 네. 선택을 얻기 위해서 자율 경쟁이 엄청난 나라죠. 그게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우선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질 좋은 거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기회가 많아지는 거니까. 뭐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보문고 20권. 그죠. 그 중에 뭐 과반수 이상이 아무 말 대잔치. 그죠. 좋은 이제 책 사려고 하면 다 절판. 그렇죠. 그 한국에서 예를 들면은 뭘 쳤어요 네이버에 한두 개밖에 안 올라와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게 진리가 되는 거죠 뭐. 그렇죠. 뭐 그런 식이죠. 뭐 이제 뭐 팥으로 매주를 쓴다. 네. 그죠. 그러면 그냥 팥으로 매주를 쓰는구나. 두 분이 너무 제가 하시고 싶은 말을 해주셨네요. 이 다양한 걸 못 보여주니까 정말 이건 아닌데 싶은 게 절대적인 지식이 돼버리는 경우도 많고. 네, 네. 네, 그럼 너무 아쉽습니다. 반박하자니 내가 또 그걸 연구를 해야 되고 일일이. 연구를 할 수는 있어도 이미 절대적인 게 돼버리면은 바꾸기가 그걸 어렵습니다. 맞아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도구루가 생긴 게 아닐까요? 그렇죠. 조금 아직은 미약하나마 예, 그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고자. 빡빡 긁어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게. 네. 온라인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네요. 네. 네. 그 온라인 프로그램이 보면 교육 프로그램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아까 이제 이 PD가 우리나라도 온라인 교육 강좌가 있지 않겠냐 이런 예상을 한번 있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인강이라고 하죠 그거를 인터넷 네, 강의 그렇죠. 인강 업체들이 반려견 시장이 커지니까 또 들어와야겠다 사업이기 때문에 괜찮은 트레이너 한 명 붙여다가 인강 찍어갖고 올리면 볼 거 아니야 사람들이 시도를 했죠. 네. 안 봐. 내가 이걸 돈 내고 봐야 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네가 알아서 해봐의 개념이 좀 있고요. 우리나라는 너 모르면 나한테 와 이런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진짜 정말 놀라웠던 게 미국에서 공원을 다니면서 봤던 광경 중에 정말 날 놀랍게 한 광경이 있는데 일반 보호자예요. 네. 뭐 옷차림이나 그 나이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그냥 일반 보호자인데 클리커 트레이닝이랑 네. 그 기본 오비디언스 트레이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원에서. 네, 네. 근데 그거를 그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매일매일 하더라고요. 일반 보호자인데. 일반 보호자인데 처음엔 저- 좀 헤매고 막 이래도
저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저희 저번에 유튜브 방송한 것 중에 뉴욕의 센트럴 파크 네. 촬영을 갔었잖아요. 네. 그때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어떤 남자분이 대답을 그쵸. 하는데 네. 일반인인데 이거는 그 사람 그냥 한국말 할 줄 아는 상태로 한국 가면은 그냥 트레이너야, 전문가. 한국 시장을 점령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빠삭하게 알고 있는지 일반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상식의 이 수준이 네. 우리나라보다 많이 높습니다. 네. 많이 높습니다. 이 상식, 반려견을 이해하고 아는 상식의 수준이 많이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본로 들어오면 이게 다 교육이라는 얘기입니다. 교육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접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지금 사가 얘기한 건 이 자세도 다르다. 네. 보호자의 자세도. 좀 네. 능동적이냐 네. 수동적이냐. 그렇죠. 네. 저희는요, 교육이 우선 어떤 식의 교육부터 시작했냐면 훈련소 일종의 교육 기관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 훈련소라는 기관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돈 줘, 니네게 맡겨 내가 해줄게. 네. 네. 이런 식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지식이 전달될 수 있는 게 완전히 차단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소장님, 훈련사님,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돈 주세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여전히 이런 식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고. 방법은 비밀. 네. 그런데 그 방법도 옳으냐, 그러냐, 이런 것도 뭐 얘기할 것들이 많지만, 우선 그걸 떠나서라도 교육이 배워서 내가 같이 남을 주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네. 그러니까 뭐, 문화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뭐 정치돼 있는 거죠, 거기서. 나중에 제가 훈련소 얘기가 나서 그런데, 저희가 이 팟캐스트를 하면 가장 긴장하는 분들이 소장님들입니다. 저 알렉스가 우리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정말 이 훈련소 얘기하면 제가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 네, 그거는 추후.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고민하는 이유가, 저도 이제 사람이고 관계를 맺어가는 하나의 또 이 사회적인 구성원이기 때문에 훈련소 소장님들과 이 끈끈한 관계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또 한 명의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또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 트레이너의 이 도덕이랄까 이런 상도덕이죠. 그런 게 일종의. 있습니다. 서로 비난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네. 자신의 가치로 증명을 하고 그걸로 승부를 봐야지 서로 비난해서 내가 그 위에 올라서려고 그러고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네. 네, 그래도 일반인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게 트레이너의 제일 첫 번째 목표여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걸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 네. 머릿속에 갑자기 소장님들 몇 분 얼굴이 싹 지나갔습니다. 알렉스 좀 참아줘. 여러분들 지금 순정 만화가 아닙니다. 그럼 저희 온라인도 한번 짚어봤고 네. 오프라인 또 어떻게 다를지 한번 보죠. 오프라인. 이 PD도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촬영 다니면서 이제 그 동네 용품샵 같은 데도 이제 자주 갔었는데 가는 곳마다 뭐 물론 이제 한국처럼 뭐 그루밍이 있나요 한국에는? 있죠. 어디요? 용품샵이요? 예. 용품샵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루밍도 다 있고 네. 뭐 물론 용품 뭐 사료 뭐 없는 게 없고 교육을 엄청나게 크게 합니다. 그 뭐 크고 작은 데서 클래스를 막 받아가지고 그죠. 오전 몇 시부터 몇 시는 어떤 교육 뭐 몇 시부터 몇 시는 무슨 교육 인원수 딱 맞춰가지고 이게 정말 접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교육의 다양성. 그죠. 동네 마트에서 하는 거랑 접근성이 그만큼 좋은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키워드가 바로 접근성. 우리나라는 교육하려면 어디 가야 되는데? 뭐 그죠. 훈련소? 거기 저기 하루 시간 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런데 여긴 동네 마트에 있어요, 그냥. 네네. 교육 퇴근하면서 코너가. 그냥 한번 들러보고. 그리고 또 그게 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이 청취자분들이 동네 마트에 뭐 그런 교육이? 그럼 그거 퀄리티 낮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방금 전에 이제 온라인 얘기하면서 했던 것처럼 그 역시도 퀄리티가 안 좋으면 소비자는 안 들을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퀄리티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동네 용품샵. 근데 일반 보호자분들한테는 추천합니다. 네, 일단 시작이에요. 네, 일단 시작이고 네. 거기서 얻을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나는 트레이너가 돼야지 그러면 뭐 추천 안 하는데 전문가가 돼야지 이러면은 근데 일반인 보호자 수준에서는 분명히 얻을 것들이 많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레슨은요. 그런 데서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내가 노력을 해서 뭔가를 배워야만 내 개와 행복하게 편안하게 사는구나 그렇죠. 라는 그렇죠. 느낌을 받게 돼요. 그렇죠. 기본적인 걸 받으면. 우선 그리고 동네마다 있는데 제가 개를 키우면은 왠지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뭐 사료 사고 뭐 장난감 사러 가다가 교육 클래스가 있네? 나 이거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제가 만난 그 보호자들 중에서는요. 개를 이미 많이 키워봐서 기본적인 건 할 줄 아는 분들인데 네. 퍼피 클래스를 가면은 사회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개들 데려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좋은 점이죠. 그 퍼피 클래스, 사회화 클래스 이런 것들이 또 중요성이 일반 보호자분들 다 압니다. 그 EPD 그때 센트럴파크 갔을 때 사회화, 퍼피 클래스 교육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보호자분들 사회화 그게 뭔데요? 이런 아직까지 이런 분들 많습니다. 네. 강아지 클래스? 강아지 때나 나이 들었을 때 뭐가 다른데요? 이런 개념이 아직까지도 많이 안 퍼져 있습니다. 그 뭐가 다르냐면은 나이 30 돼가지고 유치원 다니는 거예요. 계속 아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5살짜리한테 대학교 보내고 교육은 절대 갖출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네 용품샵에도 이런 클래스, 교육 클래스들이 있다. 용품샵에만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용품샵은 용품 팔면서 이 교육 서비스를 같이 하는 거고 교육 서비스만 하는 트레이닝 센터도 많습니다. 동네에. 그렇죠. 알렉스 얼마 전에 또 노즈워크 클래스. 그렇죠. 노즈워크 클래스 같은 경우는 좀 노즈워크랑 좀 특화된 클래스고 일반적인 매너나 아니면 사회와 퍼피 클래스도 용품제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이것만 자체적으로 하는 트레이닝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전문적으로. 네. 네, 맞아요. 용품은 별도로 하고. 네. 그리고 또 미국은 그런 게 좋아요.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대부분 어린 아이들 체험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거 엄청 좋은 교육이죠. 아, 그렇죠. 네. 공짜예요, 또. 저 옛날에 옛날도 아니지. 갑자기 옛날 얘기 왜 나와. 볼티모어 휴먼 소사이티 갔다 와서 EPD도 언급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네, 그렇죠. 정말 놀라울 일이죠. 근데 그 시기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어린 나이부터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책임감, 동물을 대해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매너, 그렇죠. 자세. 그죠, 이런 것들을 배우죠. 그럼 동네 트레이닝 센터가 있고 동네 용품샵이 있고 오프라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오프라인에 교육 기회가. 참 지금 미국만 하는 건가요? 네. 예, 뭐 또 이제 좀 더 전문적인 클래스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아예 그냥 트레인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트레이너가 전문적으로 하는 트레이닝 센터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 교육이나 뭐 강아지 교육, 퍼피 클래스, 사회화 클래스가 있고 어질리티나 원반, 이 디스크속 같은 클럽들이 또 많습니다. 약간 부수적인 거죠, 이제. 네, 이거는 교육 센터에서 가르치기도 하는데 동호인들끼리 클럽을 잘 많이 만들어 갖고 이런 서로 선배한테 배울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이 네. 도그 스포츠는.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서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이런 독스포츠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저희 개 정기 검진 때문에 이제 수의사 병원을 갔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유인물들이 되게 다양하게 꽂혀 있어요. 그렇죠. 이 유인물들이 또 이 미국은 거기서 쏟아지는 정보가 엄청납니다. 어떤 유인물까지 꽂혀 있는지 아시나요? 네. 어떤 게 꽂혀 있었나요? 내 개가 죽었을 때 슬픔을 네. 달래는 방법, 어. 커뮤니티, 서포트 그룹 이런 것들에 대한 유인물이 있었어요. 저도 그걸 봤는데요. 네. 반려견 상실 증후 있잖아요. 우리 반려견 죽었을 때 네, 정신적인 패너스죠. 네.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유인물이 뭐 한두 개 있냐 그게 아니라 지금 사가 얘기한 것처럼 내 슬픔을 극복하는 법 아니면 커뮤니티에서 해결하는 법 우리 아이가 슬퍼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될지 다양한 이 케이스에 그죠. 대한 이 유인물들이 있습니다. 네, 네. 저희는 나라에 이 동물병원에서 나는 이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냥 뭐 가족끼리 슬퍼하고. 네. 저도 그래요. 근데 유인물이 진짜 좋아요, 미국은. 그리고 이제 EPD도 알 겁니다. 이 아까 동네 용품샵 갔을 때 이 트레이닝 네. 교실에 대한 유인물 같은 거 네, 그렇죠. 정말 체계적으로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클래스를 들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 뭘 얻을 수 있고 금액부터 시간부터 유인물이 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훈련소 얘기 또 나왔는데 훈련소 가서 저에게 맡기고 싶어요. 그러면은 얼마입니다. 얼마에 뭐 해주나요? 뭐 기본 교육 시켜주죠. 계약서 쓰시죠. 끝이거든요. 빠르네요. 네. 역시 한국은 빨라요. 아이고야, 핸드폰 하나 살 때도 그거보다는 오래 걸리는데.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 다시 돌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동네 트레이닝 센터나 어질리티 원방 같은 데는 동호인들의 모임이 있고 네. 세미나나 워크숍 문화가 엄청 잘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 이제 세미나도 이 미국이 이제 크고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반려견 문화가 명망 있는 인스트럭터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기 강연자 이런 분들. 그렇죠. 인기 강사. 네, 인기 강사 이런 분들이 전국을 순회합니다. 전국이 아니죠. 전 세계를 돕니다. 거의 무슨 락밴드 투어 하듯이. 그럼 우리 동네, 우리 주위에 왔다. 그러면 이제 연 스케줄이 쭉 뜨거든요. 연 스케줄도 한 2년치 스케줄이 뜹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면은 2019년 2월 달에는 볼티모어를 갈 거야, 며칠 날. 그럼 그걸 기다리고 거기다가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동네 왔을 때 그분의 세미나를 가는 거고. 그거를 근데 기다리고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있으니까 또 그분이 돌아다니는 거고. 그렇죠. 그죠. 그런 차이가 있네요. 그게 거의 연 2년 정도씩 스케줄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런 유명한 인스트럭터들은. 네. 알렉스도 한국에서 워크숍 같은 거 하지 않나요? 저는 이제 연 2년치는 아니고 2달치 꽉 차면은 뭐 땡큐 베리 머치죠. 아, 참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제가 이제 이 서울대공원이랑 같이 그 예. 대공원에서 이제 거기서 동물들 트레이닝하는 거를 좀 기술을 향상시키려고 해외 명망 있는 인스트럭터 초청하는 걸 저한테 좀 부탁한 적이 있거든요. 네. 네. 제가 두 분을 연락을 했는데 두 분 다 안 된 게 스케줄이 시간이 없답니다. 2년치가. 세상에나. 돈 둘째 치고 시간이 없어. 미안해. 2년 후에 3년 후에는 안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느 3년에. 네. 그 정도로 이게 교육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세미나들이 있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부러운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미국에는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 반려동물 교육이라고 하면은 누군가 한 명이 그 모든 걸 섭렵할 수가 없거든요. 네. 네. 뭔가 이 이론적인 전문가가 있을 테고, 심리학적인 전문가가 있을 테고, 영양적인 전문가, 네. 건강적인 전문가, 관리적인 전문가, 이 전문가들이 다 다를 거라고요. 네. 이런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갖고 학회처럼 합니다. 오, 좋네요. 저는 대한민국에 이게 생기는 게 저의 꿈입니다. 거기에 제가 미약한 힘이라도 보탤 수 있다면 이런 게 생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반려인 분들이 그렇죠. 많이 찾으셔야. 그렇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저희 오늘 주제의 결론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서 또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이제, 어찌됐거는 개들은 그래도 인간이 아닌 존재 중에서는 지능이 높은 동물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그 인간과 마찬가지로 저는 지능이 높을수록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소비자들이 조금 더 똘똘해졌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것도. 정말 디맨드가 요구가 높아져야만 네. 서플라이가 네. 공급이. 네. 올라가고 네. 그리고 요구에 걸맞는 퀄리티가 생기고. 그렇죠. 네. 근데 한국말 참 어렵게 하시네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요구를 하고 계속 로비를 하고 그렇죠. 이런 좋은 지식을 달라고. 근데 저희가 이런 방송하는 이유가 새로운 시각이 생기면 요구를 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아, 그런 게 있어? 나 요구해야지, 이런 서비스 하는 사람들한테. 사실 질문은 모르는 사람은 질문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 때문에 기존의 이 서비스를 주던 분들이 되게 당혹스러워하고 어려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 맞습니다. 네. 네, 기존 서비스 공급자들이 저를 싫어합니다. 알렉스, 너 때문에 이 소비자들이 새로운 걸 요구하잖아. 그러면 그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거에 걸맞게 그렇죠. 자신의 퀄리티를 높여야죠. 아무튼 저희 꿈은 컨퍼런스입니다. 그 미국의 이 훈련 이 트레이너 집단인 APDT나 또 클리커 트레이닝 협회인 KPA나 매년 뭐 두세 번씩 이 컨퍼런스를 하는데 너무나 보기가 좋고 내용들이 알찹니다. 네. 그 주옥 같은 얘기들을 한 자리에서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나라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네, 이제 오늘 서적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미국의 이 보호자 교육 기반이나 시스템이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결론은 우리 보호자분들이 좀 더 매서운 눈을 가지고 더 큰 요구를 해서 우리 공급자들의 질적인 부분이 올라가게끔 하고, 그로써 우리 반려견들이 좀 더 행복하게 우리 보호자들과 살 수 있는 사회와 문화를 만들자. 이게 저희 오늘 주제였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사회 인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인형. 미국의 두 번째 대통령 존 아담스의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웠던 영부인 아비게일 아담스가 학습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움은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열정과 노력으로 추구해야 한다. 반려견을 처음 키우는 모든 분들은 초보자입니다.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창피해야 할 일도 아니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 반려견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더 경험이 있고 과학을 기반으로 반려견을 공부한 자들에게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열정과 노력으로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습과 지식만이 무지가 안겨주는 두려움과 불행에서 우리를 살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